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8장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평균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했죠. 두 모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의 가설 검정. 그러면서 표본의 특성에 따라서 대응 표본과 독립 표본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젠 두 모집단에 대해서 비율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도 할 겁니다.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두 집단의 특성인 비율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두 집단 간의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 어떤 거냐면 모집단 A가 있습니다. A 비율이 PA라고 있어요. PA 적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A 모집단에 해당하는 비율 PA가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B 모집단에 해당하는 비율이 우리가 PB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모집단 간의 차이,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나왔을 때 이 퍼센트 간의 차이가 진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두 모집단의 모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PA라고 하고 PB라고 했을 때 표본 비율 우리가 P hat A로 표시를 할게요. 표본 비율은 P hat B로 표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P hat과 PB의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PA와 PB의 차이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가설을 갖다 설정을 해보면은, 자,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해놓고요. 어, 귀무가설에 해당하는 H0를 보면 PA-PB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H1이죠. 그래서 PA-PB는 0이 아니다. 좌측 검정은 0보다 작다. 우측 검정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검정할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만 가지고서 계속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직접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예제는 A 대학교의 출석률에 대한 변화를 갖다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A반, B반, 1주차에서 15주차까지 우리가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 어떤 반은 30명 나왔고 28명이 나왔고 25명이 나왔고 계속 이렇고 B반은 34명, 35명, 3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이용을 해서 딱 들어가면 위치가 딱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는 거고 B반은 기존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출석을 했을 때 과연 출석률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자, 요걸 갖다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A반과 B반의 출석률 차이가 있는지, 자, 그걸 갖다 확인해 보는 게, 자,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설을 갖다 한번 수립을 한번 해볼게요. 가설은 어떻게 수립을 할까요? 자, 요 조사를 하는 이유,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연구를 하는 이유, 연구가설, 대립가설은 H1은 PA-PB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귀무가설은 H0는 PA-PB는 차이가 없다라고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반의 출석률을 PA라고 하고 B반의 출석률을 PB라고 했을 때 요거를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본 통계량과 표준 오차를 갖다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A반과 B반 표본 크기가 각각 표본 크기가 NA와 NB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각각에 해당하는 기대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기대값은 P hat A가 되겠죠. P hat A 마이너스 P hat B가 될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똑같이 PA-PB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을 갖다 확인을 해보면 P hat A-P hat B. 자, 요게 계산해보면 시그마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 hat A가 될 거고, 시그마 제곱 P hat B가 될 겁니다. 자, 요걸 갖다 우리가 풀어보면 NA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P hat A 마이너스 P hat A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P hat A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죠. 자, 요거와 더하기 NB분의
p hat b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p hat b.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 hat a 마이너스 p hat b를 갖다 표준화한 검정 통계량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과 같이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NA분의 P hat A 1 마이너스 P hat A가 될 거고요. 여기서 빼기 NB분의 P hat B 그래서 1 마이너스 P hat B분의 우리가 똑같이 P hat A 마이너스 P hat B 그래서 모 비율에 해당하는 PA 마이너스 PB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똑같이 우리도 0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단일 집단에서 비율에 해당하는 표준화 우리 생각해 보시면 루트 n분의 p 일어나지 않을 거 1 마이너스 p 이렇게 했었죠. 요거 분의 p hat 마이너스 p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 집단과 B 집단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p hat과 p를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모집단 비율 차이에 대한 표준오차를 우리가 또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자, 표준오차는 보면 우리 분산으로부터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자, s제곱 기준으로 해서 p hat a 마이너스 p hat b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na 분의 p hat a 1 마이너스 p hat a.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nb분의 p hat b 1 마이너스 p hat b 이렇게 우리 계산했고요. 자, 표준 편차는 똑같죠. 여기다가 그대로 루트를 씌워줬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루트 하고서 na분의 p hat a 1 마이너스 p hat a가 될 거고요. 플러스 nb분의 p hat b 1 마이너스 p hat 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신뢰 구간도 우리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야 되는 기준 PA 마이너스 PB였었죠.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한값과 상한값 기준 한다 그랬었는데요. 자, 하한값 우리가 표본에서 구했던 거 P hat A 마이너스 P hat B였었죠.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죠. 여기서 루트 해서 해당하는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NA 분의 P hat A 1 마이너스 P hat A가 될 거고요. 플러스 NB 분의 P hat B 1 마이너스 P hat B가 될 거고, 자, 요거보다 크고 그 다음에 상한값은 똑같이 P hat A 마이너스 P hat B 플러스 Z 2분의 알파죠. 2분의 알파 여기에서 우리가 루트 똑같이 NA분의 P hat A 1 마이너스 P hat A 플러스 NB분의 P hat B 1 마이너스 P hat B.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뢰 구간을 갖다 구해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A반과 B반의 비율, 자, P hat A와 P hat B를 갖다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15주 동안 출석해야 할 A반의 30명, 30명이기 때문에 30명 곱하기 15주 하면 45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야 되고, 자, 요게 A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B반에 해당하는 것들 보게 되면 35명입니다. 곱하기 15주를 하게 되면 525명 이렇게 되는데, 실제 출석 인원을 보니까 실제 출석 인원은 A반이 424명, B반은 476명. 자,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그럼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P hat A는요 450분의 424. 자, 이렇게 되니까 0.942가 될 거고요. P hat B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525가 기준이 될 거고요. 476명이 우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907.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오차도 계산해낼 수가 있죠. 자, 표준오차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자, S P hat A 마이너스 P hat B에 해당하는 거 구해보면, 자, 루트 450분의 0.942 1 마이너스 0.942. 자, 여기 더했죠. 525가 기준이 되고요. 0.907 1 마이너스 0.907. 자, 이렇게 계산을 해내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면 표준 오차는 0.017로 우리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Z 값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알파가 1.96. 자, 95% 상한값 하한값을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0.017 되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033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0.942 마이너스 0.907에서 마이너스 0.033이 될 거고요. 이게 하한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죠. PA 마이너스 PB. 자, 요 값이 상한값은 우리가 0.942 마이너스 0.907에서 플러스 0.03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값 하한값 PA 마이너스 PB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는 0.002가 될 거고요. 여기는 0.068.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설 검정해야 되죠. 자, 가설 검정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귀문가설 우리가 PA-PB는 0,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PA-PB는 0이 아니다. 0.05의 양측 검정이니까 기각력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렇게 Z값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Z값을 갖다 확인해 보면 Z값은 450분의 0.942 1 마이너스 0.942. 자,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 그 다음에 525분의 0.907 1 마이너스 0.907. 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자, 이거 루트 씌워줘야 되죠. 루트 전체로 한 다음에 어디서 나눠줘야 되냐면 0.942 마이너스 0.907 빼기 PA, PB 0이라고 그랬죠. 자,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0.017분의 0.035가 나옵니다. 그리고 값이 Z값이 2.059.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될 수 있죠. 자, 2.059가 기각력에 속해 있습니다. 기각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출석률에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술 도입했을 때 정말 출석률 차이가 나는가? 엑셀을 이용해서 검증하라. 단 NA는 30, NB는 35에 해당하는 표본 개수가 있고요.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갖다가 불러드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표준 오차를 갖다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05에 해당하는 Z값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뢰 구간. 자, 이렇게 확인하고 공통 비율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확인해야 되겠죠.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공통 비율을 이용한 검정 통계량. 공통 비율을 이용한 검정 통계량.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오차는요. 표준오차는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죠. 보시면은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해당하는 전체 총 인원을 갖다가 인원분에 해당하는 비율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또 비율 더하기 또 그 다음 인원분의 비율 1 마이너스 비율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0.017이라고 계산됐고요. 그다음 Z값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그리고 신뢰 구간을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신뢰 구간의 하한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표본 비율
해당하는 자 비율 마이너스 비율이었었잖아요. 그 비율 차이를 갖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마이너스 1.96 곱하기 해당하는 표준오차를 하면 하한값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해당하는 하한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상한값은 우리가 플러스 값을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값이 되면 되겠죠. 플러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0.068로 하한값은 0.0026 자 이렇게 우리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해당하는 공식을 갖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공식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해당하는 비율을 갖다 빼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데 우리가 그 루트를 씌워 가지고서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총 인원분에 해당하는 공식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이 2.0836222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비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A와 B에 해당하는 이제 공통 비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것들 다 더해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표본 개수 분의 A반의 표본 개수,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A반의 비율 더하기 B반의 표본 개수, B반의 비율.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공통 비율을 구하는데, 자, 그 공통 비율을 갖다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비율은 0.923077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공통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또 구해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공통 비율을 여기에다가 이용해서 Z 값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활용해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아주 그 소수점 두째짜리 뭐 이하로 가든 아주 극히 미미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공통 비율을 이용하는 것보다 검정 통계량을 직접 계산해내는 그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해당하는 비율값, 모비율에 대한 값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하면은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을 바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공통 비율을 이용하지 않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그 아까 그 예제 8-3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공통 비율을 이용한 그 가설 검정은 8-4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공통 비율을 이용한 검정 통계량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공통 비율을 이용한 거고요. 이게 Z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낸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내면 자, 비율에 대한 것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그 상의 의사소통 하시면서 같이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